부산 해운대의 황금빛 해변을 따라 자리 잡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은 럭셔리와 품격의 상징이었다. 새벽 5시, 아직 도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시간, 김수진은 호텔 12층 복도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32세의 그녀는 4년째 계약직 청소부로 일하며 매일 아침 바닥을 닦고 창문을 반짝이게 만들며 손님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함과 단단한 결의로 가득했다. 수진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그녀의 아버지는 신부전증으로 매주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고 어머니는 파킨슨병으로 인해 손이 떨려 일상적인 일조차 힘들었다. 병원비와 생활비로 인해 수진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을 떠안고 있었다. 한때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던 그녀는 가정의 무게 앞에서 그 꿈을 접어야 했다. 하지만 수진은 결코 자신의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작은 행동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복도 끝에 유리창을 닦았다. 그날 아침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이 나타났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청소 도구가 담긴 카트를 어색하게 밀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수진은 망설임 없이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저는 김수진이에요.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노인은 잠시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동현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다. 수진은 그의 어색한 손놀림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제가 도구 쓰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 진공청소기는 좀 까다로워서 요령이 필요하거든요. 수진은 카트에서 진공청소기를 꺼내 시범을 보이며 친절하게 설명했다.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이 레버를 당기면 세기가 조절돼요. 너무 세게 하면 바닥이 긁힐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동현은 그녀의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수진씨 덕분에 첫날이 좀 덜 무섭네요. 수진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별말씀을요. 저도 처음엔 헤맸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그녀는 모르고 있었다. 이동현이 사실은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을 소유한 대기업 회장이라는 것을. 그는 호텔 서비스와 내부 문화가 점점 퇴보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직접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한 것이었다. 수십 년간 호텔 업계에서 성공을 거둔 그는 진정한 서비스의 본질을 찾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동현은 수진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놀라움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돋보였다. 그날 오전, 수진은 이동현과 함께 12층 복도를 청소하며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2층은 주로 VIP 손님들이 묵으셔서 더 신경 써야 해요. 특히 욕실은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야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동현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물었다. 수진 씨는 이 일을 얼마나 하셨어요? 4년 됐어요. 수진은 잠시 멈칫하며 덧붙였다. 사실 처음엔 임시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이렇게 됐네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그녀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이동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수진은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면서도 그 뒤에 숨은 책임감과 따뜻함을 보여주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진은 이동현을 휴게실로 초대했다. 혼자 밥 드시기 심심하시죠? 같이 드실래요? 이동현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평생 고급 레스토랑과 회의실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렇게 소박한 초대를 받아본 적은 드물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같이 먹죠. 휴게실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서 두 사람은 도시락을 펼쳤다. 수진은 집에서 싸온 반찬을 나눠주며 말했다.
이거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인데 좀 짜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동현은 김치를 한 입 먹고 미소를 지었다. 맛있네요. 오랜만에 집밥 느낌이 나는 음식이군요. 수지는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은 가족이 계세요? 이동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다들 바빠서 자주 못 보죠. 세월이 그렇게 만들더군요. 그의 말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수지는 그를 위로하고 싶었다. 그럼 저랑 자주 이야기해요. 저도 혼자 밥 먹으면 심심하거든요. 그 순간 이동현의 마음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그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다. 수진의 순수한 친절함은 그가 수십 년간 잊고 있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을 떠올리게 했다. 며칠이 지나며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수진은 이동현에게 호텔에서의 소소한 일들을 공유했다. 제 15층 손님이 커피를 엎질렀는데 제가 닦아드리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가 힘이 되죠. 이동현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생각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호텔의 핵심이어야 해. 그는 수진이 손님들과의 작은 상호작용에서도 진심을 다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어느 날 한 외국인 손님이 길을 잃고 당황해하자 수진은 서툰 영어로 최선을 다해 안내했다. This way, sir. 엘리베이터, 레프트 사이드. 그녀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손님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안도하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이동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메모를 남겼다. 김수진, 진정한 서비스의 본질. 그는 이 호텔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진 같은 직원이 더 많아야 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모든 직원이 수진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박지연은 29세의 야심찬 정직원이었다. 그녀는 지역 매니저로 승진하려는 꿈을 꾸며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했다. 지연은 수진의 따뜻한 태도가 손님들에게 주목받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저런 청소부가 왜 손님들한테 그렇게 나서지? 그녀는 동료 임하영에게 속삭였다. 하영은 지연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자기 일이나 잘하면 되는데 왜 자꾸 프런트 일까지 하려는 거지? 지연의 눈에는 수진이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자신의 빛을 가리는 존재로 보였다. 그녀는 수진과 이동현이 점심시간마다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더욱 불쾌해졌다. 저 할아버지랑 왜 저렇게 붙어 다니는 거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지연의 말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그녀는 수진이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목을 끌려 한다고 믿었다. 하영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연의 강한 태도에 휩쓸려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러게요. 근무 시간에 저렇게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수진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이 복도를 닫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동현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동현에게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손님들이 고맙다고 할 때예요. 돈은 없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행복하거든요. 이동현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진 씨,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사람 사이의 마음이에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하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이동현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수진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들은 지연의 눈에는 가시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저런 행동을 그냥 두면 안 돼. 이 질서를 바로잡아야 해. 며칠 후 지연은 수진이 외국인 손님에게 서툰 영어로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기회를 잡았다. 그녀는 그 상황을 왜곡해 동료들에게 말했다. 저 청소부가 손님한테 반말로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무례했어요. 사실 수진은 최선을 다해 도와준 것이었지만
지연은 이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포장했다. 그날 저녁, 지연은 하영과 함께 인사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수진 씨가 근무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너무 오래 하고 손님 응대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써야겠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영은 약간 망설였지만 지연의 압박에 결국 동의했다. 알겠어요.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한다고 하면 더 설득력 있겠죠. 그들은 보고서에 거짓된 내용을 채워 넣었다. 수진이 외국인 손님에게 도움을 준 일을 반말로 왜곡하고 이동현과의 점심시간 대화를 업무 방해로 몰아갔다. 수진은 전혀 모르는 사이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음모가 시작되고 있었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아침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다. 김수진은 매일 같은 시간에 12층 복도에서 청소를 시작하며 손님들이 깨끗한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졌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지난 몇 주 동안 수진은 이동현이라는 노인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 두 사람은 점심시간마다 휴게실 구석에서 도시락을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 시간은 수진에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다. 어르신, 오늘 14층 청소하시면서 무슨 재미난 일 있었어요? 수진은 도시락 뚜껑을 열며 물었다. 그녀가 가져온 반찬은 어머니가 힘겹게 준비한 된장찌개였다. 어머니의 손이 떨려도 그 음식에는 여전히 사랑이 담겨 있었다. 이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재미난 일이라? 글쎄요, 손님이 떨어뜨린 동전을 주워줬더니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별거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수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런 작은 일이 참 소중하죠. 저도 어제 한 손님이 길을 물어보셔서 안내해 드렸는데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동현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생각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만드는 거야. 그는 수진의 순수한 태도에 감동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진심을 다했다. 이동현은 자신의 비밀을 계속 숨기고 있었다. 그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을 소유한 대기업 회장으로 4년 전부터 청소부로 위장해 호텔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다. 수진과의 대화는 그에게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따뜻함을 되찾아 주었다. 수진 씨, 이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이동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궁금했다. 수진은 잠시 멈칫하며 도시락을 내려다보았다.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책 읽고 꿈을 키워주는 일을 꿈꿨죠. 하지만 부모님 병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 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아픔이 묻어 있었다. 이동현의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런데도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일하는 게 대단하네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님은 저를 키워주신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이 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동현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드물었다. 수진 씨,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건 사람 사이의 마음이에요. 돈이나 지위는 그걸 따라갈 수 없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어르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는 단순했지만 이동현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수진을 통해 자신이 잊고 있었던 서비스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들은 모두의 눈에 좋게 보이지는 않았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박지연은 수진의 행동이 점점 더 거슬렸다. 29세의 그녀는 정직원으로서 지역 매니저로 승진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완벽한 미소를 보여줬다. 하지만 수진이 손님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
심지어 칭찬까지 받는 모습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저런 청소부가 왜 저렇게 나서지? 지연은 동료 임하영에게 속삭였다. 하영은 지연의 말에 동조하며 말했다. 그러게요. 그냥 청소나 잘하면 되는데 왜 자꾸 손님들한테 끼어드는 거지? 지연은 특히 수진과 이동현의 점심시간 대화가 눈에 거슬렸다. 저 할아버지랑 왜 맨날 붙어 다니는 거야? 뭔가 꼼꼼이가 있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은 점점 더 악의적으로 변해갔다. 지연은 수진이 단순히 친절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주목을 끌려 한다고 믿었다. 하영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연의 강한 태도에 휩쓸려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러게요. 근무 시간에 저렇게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좀 이상하죠. 수진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변함없이 복도를 닫고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이동현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동현에게 말했다. 어르신, 이 일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손님이 고맙다고 할 때예요. 돈은 없어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행복하거든요. 이동현은 그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수진 씨, 그런 마음이야말로 이 호텔의 진정한 자산이에요.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수진은 이동현에게 어린 시절의 추억을 공유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저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지금은 손이 떨려서 못 부르시지만 그때 기억이 저를 버티게 해요. 그녀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이동현은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젊은 시절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두 손으로 제국을 일궜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결을 잃었다. 수진의 이야기는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수진 씨, 그런 추억이 있으면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힘이죠.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말씀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런 따뜻한 순간들은 지연의 눈에는 가시였다. 그녀는 수진이 손님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한 모습, 특히 외국인 손님에게 서툰 영어로 길을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기회를 잡았다. 저 청소부가 손님한테 반말로 대답하더라고요. 정말 무례했어요. 지연은 동료들에게 사실을 왜곡해 말했다. 사실 수진은 한 외국인 손님이 길을 잃고 당황해하자 서툰 영어로 최선을 다해 안내했다. This way, sir. 엘리베이터, 레프트 사이드. 그녀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손님은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안도하며 고맙다고 인사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를 부적절한 행동으로 포장했다. 지연은 하영과 함께 휴게실에서 계획을 세웠다. 수진 씨가 근무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너무 오래 하고 손님 응대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인사팀에 보고해야겠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영은 약간 망설였다. 하지만 수진 씨가 정말 나쁜 의도로 한 건 아니잖아요.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의도가 뭐가 중요해? 저런 행동이 계속되면 우리가 다 손해잖아. 프런트 직원인 우리가 주목받아야지. 청소부가 왜 나서? 하영은 지연의 말에 결국 동의했다. 알겠어요.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한다고 하면 더 설득력 있겠죠. 그들은 보고서에 거짓된 내용을 채워 넣었다. 수진이 외국인 손님에게 도움을 준 일을 반말로 무례하게 대응한 것으로 왜곡하고 이동현과의 점심시간 대화를 업무 방해로 몰아갔다. 심지어 다른 직원들이 수진의 행동에 불편해했다는 거짓 증언까지 추가했다. 수진은 이런 음모를 전혀 모른 채 여전히 성실하게 일했다. 어느 날 그녀는 복도에서 어린 손님이 길을 잃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가갔다. 괜찮아요, 꼬마야. 엄마 어디 계시지? 그녀는 아이를 달래며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아이는 곧 진정했고 수진은 아이를 프런트 데스크까지 데려갔다. 손님은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이 호텔이 더 따뜻해지네요. 이동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메모를 남겼다.
김수진, 손님과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이 호텔의 미래, 그는 수진이야말로 이 호텔이 필요로 하는 인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화가 났다. 저 청소부가 또 나서네. 프런트 직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왜 저렇게 빼서. 그녀는 하영에게 불평하며 보고서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 며칠 후 지연은 인사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수진의 문제 행동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근무 시간 중 사적인 대화로 업무 집중력 저하, 손님에게 부적절한 언행, 프런트 직원의 역할 침범. 지연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믿었다. 그녀는 수진이 사라지면 자신이 더 주목받을 거라 확신했다. 수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이동현과 점심을 먹으며 웃었다. 어르신, 오늘 12층 손님이 제게 커피를 주셨어요. 그냥 작은 선물인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 씨, 그런 작은 순간들이 삶을 바꾸죠. 그걸 잊지 마세요. 그 순간 이동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는 이 호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깊이 관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수진을 둘러싼 음모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녀의 운명이 곧 뒤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복도는 늘 그렇듯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았다. 김수진은 여전히 변함없이 자신의 일을 했다. 그녀는 12층 복도를 닦으며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고 이동현과 점심시간마다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는 사이 박지연의 질투와 음모는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 지연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늘 완벽한 미소를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진에 대한 분노로 가득했다. 그녀는 지역 매니저로 승진하려는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이미지를 철저히 관리했다. 하지만 수진의 작은 친절이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습은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특히 수진이 외국인 손님에게 서툰 영어로 길을 안내하거나 어린 손님을 달래는 모습이 손님들에게 칭찬받을 때마다 지연은 자신이 밀려난다는 불안을 느꼈다. 저런 청소부가 왜 프런트 직원인 우리보다 더 주목받는 거야? 지연은 휴게실에서 이마영에게 불평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우리가 손님을 응대해야 하는데 저 여자가 끼어들어서 다 망치고 있어? 하영은 지연의 말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수진 씨가 너무 나서니까 좀 이상해 보이죠. 근무 시간에 이동현 씨랑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예요.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냥 두면 안 돼. 저런 행동이 계속되면 우리 모두 손해야. 프런트 직원이 중심이 되어야지. 청소부가 왜 나서? 그녀는 이미 인사팀에 제출한 보고서를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다. 지연은 수진이 외국인 손님에게 영어로 안내한 일을 무례한 언행으로 왜곡하고 이동현과의 점심시간 대화를 법무방해로 몰아갔다. 그녀는 하영과 함께 다른 동료들의 불만을 부풀려 보고서에 추가했다. 수진 씨 때문에 팀 분위기가 흐려지고 있다는 문구를 넣어 마치 수진이 조직 전체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수진은 이런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어느 날 15층에서 한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수진은 즉시 달려가 도왔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알려주세요. 그녀는 복도와 엘리베이터를 샅샅이 뒤져 결국 지갑을 찾아냈다. 손님은 감동하며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당신 덕분에 여행이 망하지 않았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별말씀을요. 손님들이 행복하면 저도 기뻐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이동현은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메모장에 적었다. 김수진, 손님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 이 호텔의 핵심이 그는 수진이야말로 이 호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지연의 음모를 알지 못했다. 지연은 수진의 이런 행동이 더 큰 자극이 되었다.
그녀는 하영과 함께 휴게실에서 계획을 세웠다. 이제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인사팀에 보고서를 내서 수진 씨를 내보내야 해. 지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영은 약간 망설였다. 하지만 수진 씨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친절한 거 아니에요? 지연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친절. 그건 그냥 쇼야. 저런 행동이 계속되면 우리가 다 손해잖아. 프런트 직원인 우리가 주목받아야지. 청소부가 왜 나서? 하영은 지연의 강한 태도에 결국 동의했다. 알겠어요. 다른 직원들도 불편해한다고 하면 더 설득력 있겠죠. 그들은 보고서를 완성해 인사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수진의 문제 행동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근무 시간 중 사적인 대화로 업무 집중력 저하, 손님에게 부적절한 언행, 프런트 직원의 역할 침범. 지연은 이 보고서가 수진을 완전히 몰아낼 것이라 확신했다. 며칠 후 인사팀장 정민수로부터 호출이 왔다.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정민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김수진 씨, 이 보고서 보셨나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무슨 보고서인가요? 정민수는 서류를 내밀며 말했다. 동료들의 불만이 접수됐어요. 수진 씨가 근무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너무 오래 하고 손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외국인 손님에게 무례하게 대응했다는 보고가 있네요. 수진은 숨이 멎는 듯 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외국인 손님에게도 영어로 도와드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민수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말했다. 이미 여러 직원의 증언이 있어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진 씨, 오늘부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수진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제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이 일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정민수는 단호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짐을 챙겨서 나가세요. 수진은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사무실을 나왔다. 그녀는 휴게실로 돌아가 자신의 사물함을 열고 소지품을 챙겼다.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를 찔렀다. 어떤 이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무관심하거나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됐어. 저 여자는 끝이야. 수진은 휴게실 문을 나서며 이동현을 만났다. 그는 그녀의 눈물을 보고 놀라 물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울고 있어요?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해고됐어요, 어르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이동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수진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일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눈빛에 분노가 스쳐갔다. 수진 씨, 진정해요. 내가 알아볼게요.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르신. 그냥 제가 부족했던 거겠죠.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휴게실을 떠났다. 이동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는 4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호텔의 많은 문제를 목격했지만 이렇게 명백한 불공정은 처음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계속 숨길지 아니면 지금 나서서 진실을 밝힐지 고민했다. 그날 밤 그는 해운대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자신의 저택에서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 이건 단순한 해고가 아니야. 이 호텔의 문제야. 한편 지연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생각에 만족했다. 그녀는 하영에게 말했다. 이제 수진 씨가 없으니 우리가 더 주목받을 거야. 프런트 직원이야말로 이 호텔의 얼굴이지. 하영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지연 씨, 우리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닌가요? 수진 씨가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연은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강해야 해. 저 여자가 없어진 게 우리한테 더 좋아. 하지만 하영은 수진의 눈물을 떠올리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지연의 말에 동조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작은 원룸의 어두운 방에 앉았다. 그녀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병원에 전화해 아버지의 투석 일정을 확인했다. 병원비는 여전히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무너지면 부모님이 더 힘들어져.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섰다. 다음 날 아침, 이동현은 호텔로 돌아왔다. 그는 더 이상 청소부의 옷을 입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인사팀장 정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긴급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정민수는 그의 목소리에 놀라며 물었다. 이동현 씨? 아니, 누구시죠? 이동현은 차갑게 대답했다. 내가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거요. 지금 회의실로 와요. 그는 호텔 로비로 들어서며 이제껏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수진을 위한 정의와 이 호텔의 잘못된 문화를 바꾸겠다는 결심이 불타고 있었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로비는 아침 햇살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날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검은 롤스로이스가 호텔 정문 앞에 멈춰서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이동현이 단호한 걸음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그의 뒤로는 비서로 보이는 2명의 남성이 따라붙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청소부의 소박한 미소를 띠고 있지 않았다. 대신 단단한 결의와 분노가 담긴 눈빛이 로비를 압도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 근무하던 박지연은 그의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다. 저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그녀는 이마영에게 속삭였지만 하영도 말을 잇지 못했다. 이동현의 기운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닌 권위 있는 누군가를 연상케 했다. 호텔 매니저 최상호는 황급히 달려나와 허리를 숙였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 누구시죠? 이동현은 차갑게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회의실로 모든 관리자를 소집하세요. 최상호는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손짓하며 급히 전화를 걸었다. 로비는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연과 하영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다. 설마 저 할아버지가 큰 인물이야.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럴 리 없어. 그냥 과장된 거야. 한편 김수진은 자신의 원룸에서 잠 못 드는 밤을 보낸 후였다. 해고된 충격은 그녀를 짓눌렀다. 부모님의 병원비, 쌓여가는 빚, 그리고 자신의 무기력함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병원에 전화해 아버지의 다음 투석 일정을 확인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부모님을 위해 버텨야 해. 수진은 이를 악물며 다시 일어섰다. 호텔 회의실은 관리자들로 가득 찼다. 인사팀장 정민수, 매니저 최상호, 그리고 여러 부서장이 긴장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동현은 회의실 중앙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모두를 훑었다. 그의 비서는 문을 닫고 밖에서 대기했다. 이동현은 서류 한 묶음을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서류에는 수진의 해고를 결정한 보고서가 담겨 있었다. 김수진이라는 직원을 해고한 이유가 뭐죠? 정민수는 땀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 수진 씨에 대한 동료들의 불만이 접수돼서 근무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오래 하고
손님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보고가. 이동현은 그의 말을 끊으며 테이블을 쾅 쳤다. 부적절한 언행. 사적인 대화. 내가 4년간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수진 씨를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손님이 잃어버린 지갑을 찾아주고 길 잃은 아이를 달래주고 서툰 영어로 외국인 손님을 안내했어요. 그게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겁니까?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최상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동현 씨, 아니, 누구시길래? 이동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는 이동현, 임페리얼 그룹의 회장입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정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최상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동현은 계속 말했다. 나는 이 호텔의 문제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 4년간 청소부로 일했어요. 그리고 수진 씨 같은 직원이야말로 이 호텔의 진정한 자산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이런 직원을 왜 해고한 겁니까? 그는 지연과 하영을 회의실로 호출하라고 지시했다. 지연은 떨리는 다리로 회의실에 들어섰다. 이동현의 눈빛을 마주한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것임을 직감했다. 하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동현은 지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박지연 씨, 이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죠? 수진 씨가 손님에게 무례했다는 거짓말은 누가 만든 겁니까? 지연은 말을 더듬었다. 저희는 그냥 동료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동현은 차갑게 웃었다. 동료들의 의견? 아니면 당신의 질투심? 나는 수진 씨와 점심을 함께 먹으며 그녀의 진심을 봤어요. 그녀는 손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동료들에게도 따뜻했죠. 그런데 당신은 그녀의 친절을 시기해서 이런 짓을 했어요. 지연은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지연 씨 말에 따랐을 뿐이요. 이동현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 호텔은 이런 질투와 거짓으로 망가지고 있어요. 수진 씨의 해고는 즉시 철회합니다. 그리고 정민수 씨, 당신은 왜 이런 보고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죠? 관리자로서 책임이 없어요. 정민수는 땀을 닦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철저히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이동현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수진 씨는 복직할 뿐 아니라 새로운 역할로 돌아올 겁니다. 그녀는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의 매니저로 임명될 거예요. 그녀의 진심과 헌신은 이 호텔의 문화를 바꿀 자산입니다. 그는 회의실을 떠나기 전 모두에게 경고했다. 앞으로 이런 불공정이 다시 일어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호텔은 손님과 직원을 위한 곳이지 개인의 야망을 위한 곳이 아니에요. 회의가 끝난 후 지연은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달았다. 하영은 그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수진 씨한테 미안해요.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이동현은 자신의 비서에게 수진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준비했다. 편지에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 씨, 나는 이동현, 임페리얼 그룹의 회장입니다. 지난 4년간 청소부로 일하며 당신을 만난 건 내게 큰 행운이었어요. 당신의 진심과 헌신은 이 호텔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죠. 당신의 해고는 큰 실수였고 나는 그걸 바로잡고 싶습니다. 돌아와서 고객 서비스 교육 매니저로 일해주세요. 당신은 이 호텔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이동현. 그는 편지를 비서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 수진 씨에게 직접 전달해. 그리고 내 사과를 꼭 전해줘. 수진은 그날 저녁 원룸 문 앞에서
비서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었다. 회장님,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이동현, 그녀가 더르신이라 부르던 그 노인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었다니. 하지만 그의 따뜻한 말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생각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녀는 밤새 고민했다. 부모님의 병원비,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이동현의 믿음.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내가 포기하면 어르신의 믿음이 헛되게 돼 다시 시작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로 돌아왔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로비에 들어섰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 놀라며 수근거렸다. 지연과 하영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수진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이동현은 로비에서 수진을 맞이했다. 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 씨,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이 호텔은 당신이 필요해요. 수진은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 이동현은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더 편하죠. 그 순간 로비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수지는 고객 서비스 교육 매니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받은 믿음을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의 로비는 새로워진 기운으로 가득했다. 김수진은 더 이상 청소부의 유니폼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객 서비스 교육 매니저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와 조용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로비를 지나가는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 수근거렸다. 어떤 이는 놀라움과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어떤 이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박지연과 임하영은 프런트 데스크에서 고개를 숙인 채 수진의 눈을 마주칠 용기가 없었다. 수진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기회를 헛되게 하지 않을 거야. 어르신. 아니, 회장님의 믿음을 지켜야 해. 그녀는 이동현이 보여준 신뢰와 그가 손으로 쓴 편지의 따뜻한 말을 떠올렸다. 그 편지는 그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다. 첫 번째 업무는 직원들을 위한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었다. 수지는 회의실에 앉아 자료를 준비하며 생각했다. 손님들에게 진심을 다하는 게 중요해. 하지만 그 전에 동료들끼리 서로를 존중해야 해.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교육을 만들고 싶었다. 그녀의 첫 교육 세션은 다음 날로 예정되었다. 수지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을 느끼며 준비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전하기로 했다. 내가 겪은 일을 통해 그들이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길 바라. 그녀는 노트에 교육 내용을 정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이동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호텔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수진이 새로운 역할을 맡은 것에 만족했다.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수진 씨가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그 세션을 직접 보러 갈 겁니다. 그녀가 이 호텔의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이동현은 수진을 통해 자신이 잃어버렸던 가치를 다시 발견했다. 그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을 거뒀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연결이야말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진에게서 배운 그 가치를 호텔 전체에 퍼뜨리고 싶었다. 첫 교육 세션 날, 수진은 회의실에 서서 직원들을 맞이했다. 프런트 직원, 청소부, 주방 직원 등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연과 하영도 참석했지만 그들은 뒷줄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입니다. 오늘부터 고객 서비스 교육을 담당하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손님들에게 따뜻한 경험을 선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4년간 이 호텔에서 청소부로 일했어요. 그 시간 동안 손님의 미소 한 번,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저를 버티게 했죠. 하지만 저는 최근에 큰 시련을 겪었어요. 동료들의 오해로 인해 해고당했었죠.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지연은 고개를 더 숙였고 하영은 손을 떨며 눈물을 참았다. 수지는 계속 말했다. 그때 저를 믿어준 분이 계셨어요. 그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죠.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한다면 이 호텔은 더 따뜻한 곳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한 청소부 직원이 손을 들고 물었다. 수진 씨, 손님이 화를 낼 때도 진심으로 대해야 하나요?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럴 때가 가장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때도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해요. 손님의 화는 종종 오해에서 비롯되니까요. 저도 서툰 영어로 손님을 안내하다가 당황한 적이 많았지만 미소로 대하면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수지는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동료들끼리도 서로를 돕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손님들에게도 진심이 전해지지 않아요. 교육 세션이 끝난 후 몇몇 직원들이 수진에게 다가가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 프런트 직원이 말했다. 수진 씨,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수진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함께 노력해요. 우리 모두가 이 호텔의 얼굴이에요. 지연은 세션이 끝난 후 혼자 휴게실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말을 되새기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질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하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지연 씨, 우리 수진 씨한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지연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녀는 자존심과 후회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 사과할 용기가 없어. 하영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도 미안해. 우리가 너무 심했어. 그녀는 수진에게 다가가 사과할 용기를 내기로 했다. 세션이 끝난 후 하영은 수진을 찾아갔다. 수진 씨,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연 씨 말에 휩쓸려서.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하영 씨, 저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중요한 건 앞으로 서로 도우며 잘해보는 거예요. 하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수진 씨,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며칠 후 수진은 이동현과 함께 해운대 바다를 바라보며 차를 마셨다. 그들은 호텔 근처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부드럽게 감쌌다. 이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수진 씨, 첫 교육 세션 잘 봤어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더군요. 당신이 이 호텔을 바꾸고 있어요. 수진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일뿐이에요. 어르신? 아니, 회장님의 믿음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이동현은 웃으며 말했다. 여전히 어르신이라고 불러요? 그게 더 마음이 편해요. 그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수진 씨, 당신은 나에게도 큰 변화를 줬어요. 나는 오랫동안 돈과 권력만 쫓았지만 당신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알게 됐죠. 수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다. 저도 어르신에게 많이 배웠어요. 저를 믿어주셔서 저도 제 자신을 더 믿게 됐어요. 그들의 대화는 따뜻하고 진심으로 가득했다. 이동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시작해 제국을 일궜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결을 잃었다.
수진과의 우정은 그에게 잃어버린 인간적인 따뜻함을 되찾아 주었다. 수진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다. 그녀는 매주 교육 세션을 열었고 직원들은 점차 그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청소부들은 손님들에게 더 따뜻하게 미소 지었고 프런트 직원들은 동료들과 더 협력적으로 일했다. 호텔의 분위기는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다. 지연은 여전히 마음의 갈등 속에 있었다. 그녀는 수진의 교육 세션에 참석하며 점점 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다가갔다. 수진 씨,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내가 질투해서 잘못했어요. 당신이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걸 보고 내가 못 견뎠어요. 수진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연 씨,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모두 실수할 때가 있죠. 앞으로 같이 잘해보자고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 몇 달 후,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수진의 교육 프로그램은 직원들 사이의 협력과 존중의 문화를 심었다. 손님들은 호텔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며 더 자주 칭찬을 남겼다. 이동현은 멀리서 이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어느 맑은 오후, 수진은 새로운 직원들을 위한 교육 세션을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공유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의미가 있어요. 손님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동료를 돕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이 호텔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요. 직원들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메모를 했다. 이동현은 회의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수진 씨, 당신이 이 호텔의 진정한 디딤돌이야. 호텔은 이제 단순한 럭셔리 공간이 아니었다. 수진의 노력과 이동현의 믿음으로 임페리얼 팰리스는 사람의 마음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바뀌었다. 수진은 교육 세션을 마무리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빛났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은 이제 부산 해운대의 단순한 럭셔리 호텔이 아니었다. 김수진의 노력과 이동현의 믿음 덕분에 이곳은 따뜻한 마음이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몇 달이 지난 후 호텔은 손님들로부터 받은 긍정적인 후기로 가득했다. 고객들은 직원들의 미소와 배려에 감동받았고 이곳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집처럼 편안한 곳이라는 평가를 남겼다. 수진은 자신의 새로운 역할에 점점 더 자신감을 얻으며 매일 아침 호텔 로비를 지나며 미소를 지었다. 수진의 고객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녀는 매주 새로운 주제로 세션을 열었고 직원들은 점차 그녀의 가르침을 자신의 일상에 적용했다. 청소부들은 손님들에게 먼저 인사하며 미소를 지었고 프런트 직원들은 동료들과 더 협력적으로 일했다. 심지어 주방 직원들도 손님의 특별한 요청에 더 세심하게 응대하기 시작했다. 호텔의 분위기는 따뜻함과 협력으로 가득 찼다. 수진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준비하며 생각했다. 내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 줄 몰랐어. 그녀는 부모님의 병원비를 갚기 위해 여전히 아껴 썼지만 이제는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그녀는 병원에 전화해 아버지의 투석 일정을 확인하며 미소를 지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다 잘 될 거야. 한편 박지연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수진의 교육 세션에 꾸준히 참석하며 자신의 질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어느 날 그녀는 휴게실에서 수진을 기다렸다. 수진이 들어오자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 씨, 다시 한번 사과할게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호텔을 바꾸는 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수진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연 씨, 진심으로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모두 실수할 때가 있죠. 중요한 건 앞으로 함께 잘해보는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수진 씨, 당신이 이렇게 받아줘서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 후 지연은 수진의 교육 세션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동료들과 더 협력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 매니저의 꿈을 여전히 간직했지만 이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직하고 진심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이마영도 수진과의 화해 이후로 변했다. 그녀는 수진의 교육 세션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손님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했다. 어느 날 한 외국인 손님이 프런트 데스크에서 길을 물었을 때 하영은 서툰 영어로 최선을 다해 안내했다. This way to beach. 오케이. 손님은 그녀의 노력에 미소를 지으며 고맙다고 말했다. 하영은 그 순간 수진의 말을 떠올렸다. 미소로 대하면 마음이 통한다. 그녀는 수진에게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이동현은 호텔의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수진을 초대해 차를 마시며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이 이 호텔을 완전히 바꿨어요. 손님들의 후기를 보니 이곳이 단순한 호텔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곳이 됐더군요. 수진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제가 한 건 작은 일뿐이에요. 어르신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이동현은 웃으며 말했다. 여전히 어르신이라니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수진 씨, 당신은 나에게도 큰 가르침을 줬어요. 나는 오랫동안 성공만 쫓았지만 당신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다시 알게 됐죠. 수진은 따뜻한 눈빛으로 답했다. 저도 어르신에게 배운 게 많아요. 저를 믿어주셔서 저도 제 자신을 더 믿게 됐어요. 그들의 대화는 해운대 바다를 배경으로 이어졌다. 파도 소리가 그들의 우정을 부드럽게 감쌌다. 이동현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시작해 제국을 일궜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연결을 잃었다. 수진과의 우정은 그에게 잃어버린 따뜻함을 되찾아 주었다. 그는 수진에게 말했다. 수진 씨, 당신은 내게 가족 같은 느낌을 줬어요. 앞으로도 이 우정을 이어가고 싶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도요, 어르신. 앞으로도 자주 이야기해요. 몇 달 후,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은 지역 신문에 실렸다. 부산의 보석, 임페리얼 팰리스, 따뜻한 서비스로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다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수진의 교육 프로그램과 그녀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다. 한 청소부에서 고객 서비스 교육 매니저로 김수진의 헌신이 호텔을 바꿨다. 수진은 기사를 읽으며 살짝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부모님을 병원에서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아버지의 건강은 점차 안정되었고 어머니의 파킨슨병도 약물로 관리되고 있었다. 병원비 부담은 여전히 컸지만 수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노력과 동료들의 지지는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다. 마지막 교육 세션이 열린 날, 수진은 모든 직원을 모아놓고 말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만든 이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됐어요. 손님에게 미소를 지어주는 것, 동료를 돕는 것, 그 모든 게 이 호텔을 특별하게 만들었죠. 앞으로도 계속 함께 노력해요. 직원들은 박수로 그녀를 응원했다. 지연과 하영도 그들 사이에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그들은 이제 수진을 진심으로 존경했다. 이동현은 회의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다. 수진 씨, 당신은 이 호텔의 심장이야. 그날 저녁, 수진은 해운대 해변을 따라 걸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야 내가 진짜 내 자리를 찾은 느낌이야. 그녀의 눈빛은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은 더 이상 단순한 럭셔리 공간이 아니었다. 수진의 노력과 이동현의 믿음, 그리고 직원들의 협력으로 이곳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수지는 해변을 걸으며 다짐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에게 돌려줄 거야.